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시장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강창희 연금포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노후 대책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요. 노후 준비는 이게 퇴직 직전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0, 30대, 30, 40대, 40, 50대 그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 나이에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0, 30대는 뭐냐면요.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20, 30대에 해야 될 일이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몸값 높이는 노력을 20, 30대에 돈을 꾸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되면 중대 질병보험 하나 좀 들어두는 거. 그게 건강 리스크 관리를 40대에 시작하고요. 또 40대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하는 것이 4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이 시작되거든요. 퇴직 직전에 가계자산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빚은 갚고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한 후에도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이게 50대, 60대가 할 일이거든요. 네. 자, 지금 50년 투자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네, 오늘 네. 이 시간에 네. 성공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또 모조리 공개를 해주시겠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노력은 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단기 예측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 자기 상황에 맞게. 그게 첫째 분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대부분이 없으니까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은 그 원리금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자산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주는 예금과 같은 저축상품과 책임을 안 져주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공격적인 투자 상품의 비중하고 그 저축 자금의 비중을 또 나이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할 건가 그 분산을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자산운용에는 특히 그 투자 상품을 활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러죠.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고 그게 언제 나타날지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이라든지 그 종목이 아주 우량 종목이라면 그 불측의 사태가 언제 나타나든 6개월 후에 끝나든 1년 후에 끝나든 2년 후에 끝나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값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 리스크인데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도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목을 잘못 갖고 있는 그 리스크를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40대 때 은퇴를 꿈꾸시는 네. 파이어족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화이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도 그냥 직장생활 고달프고 그다음에 월급 받아서 이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재테크 잘해서 돈 좀 왕창 벌어가지고 나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재테크 한번 잘해서 돈 벌어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극도로 전략해서 뭔가 생활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전략해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게 화이어다. 이거는 꼭 알고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 만드는 예. 법에 룰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대표님. 어느 정도의 규율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어떠세요? 되게 대부분 이제 빚내서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빚투라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 분산 투자의 매직 파워랄까요? 위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펀드로 했다고 가정하면요. 그 시작할 때 기준 가격이 10,000원에 시작했는데 그 펀드 가격이 2,0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5년 동안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5년 후에 그게 10,000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원금은 1,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10년 후에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410만 원이에요. 그런 식의 위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DC형 퇴직연금이에요. 월급으로 한 300만 원을 받는 네.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노후 대책으로 어느 정도의 예금을 한 달에 부어야지 조금 그래도 목돈이 생기기에 적합할까요? 저는 300만 원이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약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절약해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의식의 자리가 필요하고 이 말을 저는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